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전략, 오늘은 은행 업종의 1위를 차지하신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하나증권의 최정욱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항상 많이 모셨었는데 네. 그래도 또 1위로 선정되신 소감을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늘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연구위원님께서 선정한 은행 업종에 대해서 수합 분석을 저희가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은행 업종 여러분 요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죠? 강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익의 안정성, 최대 자산, 강력한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요즘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규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이익의 성장 여전히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기회 요인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본력 기반의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 해외 진출로 수익성 제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빅테크 플랫폼 등 신흥 경쟁자가 부상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배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사실 은행주들이 출렁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세제 개편안 좀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일제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세제 개편안 가운데서도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은행주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해왔고요. 그러니까 총 주주 환원율을 올리는데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은행주는 외국인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많이 하면 곧 이제 국부가 유출된다.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일부 있어서 사실 그동안 감독당국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배당을 이제 크게 올리지는 않아 왔는데요. 게다가 또 PBR이 은행 지금 숫자상 가치 대비 주가가 한 배를 이제 하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는 게 결국은 주주와 가치에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이 되면 은행들이 이제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되려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라고 하더라도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증가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네. 대상 기업이 되거든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대략 한 24에서 2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5% 넘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직전 3개년 대비 5% 배당 증가시키는 것도 사실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서 아마 은행들이 이제 내년에는 배당 성향도 조금 올리고 배당도 증가시키면서 대부분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계획하고 있는 총주주 환원율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배당을 좀 늘리면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그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배당이 더 좋으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더 좋으냐, 네. 뭐 이런 이제 찬반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배당 확대가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성향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대형 금융보험사의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육세율이 높아졌네요. 0.5%에서 1%로 0.5%포인트나 올라갔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세율 인상은 네. 은행 이익에는 뭐 약간 이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교육세는 금융지주사의 이자 이익하고 수수료 이익에서 이제 그동안 0.5%를 이제 부과를 해왔는데 이걸 1%로 올리겠다는 거고요. 네. 사실 은행들이 그동안 이제 부과된 0.5%를 대출금리에 일부 이제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0.5에서 1%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1%가 새로 부과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정부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 가상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교육세를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 가까이 이제 교육세를 내게 될 것 같고요. 네. 부담이 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70조 정도를 약간 상회할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1%면 대략 한 7천억 정도의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이거 말고 법인세율도 24에서 25%로 인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주주사 올해 한 세전익이 3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1%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3천억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세랑 법인세 인상되는 건 합하면 한 1조 원 정도의 이제 세금이 추가로 납부게 되게 되는 건데 올해 그 금융지사 총 세전익이 한 3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 1조 원이면은 대략 한 3.3%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만큼은 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세전익의 3.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익 트렌드가 뭐 훼손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상보다 증익폭이 조금 더 이제 줄어들 수는 있다. 세금 인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3.3% 아주 큰 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가 금융 지주에 대한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논란들이 많이 있죠. 네. 주식 양도세에 대한 이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서 50억 원으로 10억 원을 내린다고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다시 뭐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그게 이제 확정이 될지는 조금 이제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대주주 기준 관련한 거는 개인 투자자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외국인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 수급이 갑자기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크게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대주주 요건이 강화돼서 개인들이 뭐 은행주를 팔거나 뭐 이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뭐 팔려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주는 외국인 비중이 60%가 넘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되게 적기 때문에 사실 영향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고용 지표 또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졌잖아요. 지금 CME 페드와치 보니까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94.4%나 나오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은행주에 또 NIM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이게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거나 시중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마진이 일반적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차례 25bp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이론적으로 대략 한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2에서 3bp 정도 마진이 이제 빠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초에 내렸을 때 1년간의 영향이고 이제 하반기에 내린다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2, 3bp가 아니라 거기에 뭐 절반이나 이렇게 좀 낮은 쪽으로 적게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데 마진이 그렇다고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코로나 때 그때는 금리가 되게 낮았잖아요. 그때 이제 주담대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고정금리라 하고 받았지만 그게 계속 고정금리가 아니라 3년 고정금리 그 이후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금리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2000년, 20년, 21년, 22년 받으셨던 분들은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를 받았는데 3년, 5년이 지나면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나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일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이제 두 차례씩 네 차례 1%를 기준금리 내렸잖아요. 그래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드신 분들은 1년 전에 그때보다는 지금이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이제 롤오버를 하게 되면 그때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그렇게 좀 인상 요인이 있고 조달금리는 좀 하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기준금리가 내려서 일반적으로 마진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뭐 마진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분기당 1, 2bp 정도 내외일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면 대출 성장 한 0.2% 정도 더하면 만회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은행 이익에 크게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서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증익 트렌드가 늘어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도 어떨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지주 전체적으로 한 6.8조 원 정도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나 전분기 대비로도 대략 한 8, 9%씩 이익이 이제 늘어났었는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배경을 보면
이제 부동산 매각이 뭐 이런 일회성 요인들도 예.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빼도 실적은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성장이 1분기보다 2분기가 조금 많이 나왔고 마진은 생각보다 덜 빠졌고 또 수수료익도 굉장히 늘었고요. 저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부실화가 되면서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지 않겠느냐 걱정을 했는데 뭐 우려보다는 충당금 증가 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 3분기는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제 2분기에 일회성 요인은 없어지면 그만큼은 이제 3분기가 2분기보다는 순이익이 좀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진도 별로 안 빠지는 분위기고 충당금도 뭐 그렇게 크게 느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3분기도 한 6.5조 원 정도 순이익을 보는데 요게 이제 QOQ로는 2분기 6.8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겠지만 예년 분기는 보통 한 6.2조 원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는 경상적으로는 당연히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트렌드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수업 분석에서 기회 요인 보니까 해외 진출로 수익성 재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꼽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딱 그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예.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국내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네. 했는데 성공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로 지분을 사서 일대 주주가 돼가지고 직접 이제 경영을 하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인수하자마자 글로벌리 뭐 쇼크가 발생해서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충당금이 늘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이제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의 이제 금융당국이 네. 서세들이 좀 심합니다. 규제도 그러겠죠. 심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진출했다가 이제 손실을 좀 본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트렌드 자체가 지분을 많이 사서 일대 주주로 내가 경영하기보다는 일대 주주가 아닌 이대 주주나 삼대 주주로 지분 투자만 해서 네. 일대 주주가 거기서 경영을 전반적으로 하고 2, 3대 주주는 조언하고 주가나 이익난 부분을 향유하고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트렌드는 계속 될 것 같고 게다가 최근에 뭐 디지털 관련해서 인터넷 은행을 네. 뭐 인수한다든지 뭐 소액 마이크로 파이낸싱사를 뭐 인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성과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외 쪽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내 예. 이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신흥국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성과가 의미 있게 나기에는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과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는 빅테크 뭐 플랫폼 등 신흥 강자가 또 도약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은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습니까? 걱정들은 굉장히 이제 많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은행은 예대 비즈니스는 라이선스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뭐 빅테크나 다른 곳들이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은행 주수익원이 예대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차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뭐 간편 결제라든지 송금이라든지 뭐 대출 비교 서비스 뭐 이런 부분에서 핀테크나 빅테크 플랫폼이 조금 이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개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계 대출 규제 관련된 것들이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비해서 성장률이 많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소비자 보호나 이런 측면 감안하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조금 촘촘히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뭐 그 은행주가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이 급격하게 약화되거나 네.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주가 좀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떨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 은행주가 많이 재평가가 됐잖아요. 지금 또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재평가 이후에 약간은 출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PBR이 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은행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주가가 작년 초부터 거의 뭐 지지난주 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 정도 평균적으로 네. 주가가 올랐고요. 뭐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지금 은행들이 주주 환원을 계속 꾸준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들도
자사주 매수 소각을 많이 하면 주가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트렌드가 계속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약간 이제 딜레마에 빠진 측면이 있는 게 최근에 주주환원이 계속 확대되면서 주가는 계속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규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소상공인 뭐 지원이라든지 배드뱅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단계 많이 올랐는데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걸 팔아야 되나, 네. 아니면 주주환원 보면은 계속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조금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지난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고요. 네. 예. 물론 이제 다시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뭐 어제 오늘도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검토가 되면 낙폭이 컸던 부분은 일정 부분 되돌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규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주환원 확대가 계속되면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이럴 때 뭐 저점 매수 기회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빠질 때마다 네.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밸류업으로 작년에 또 올라왔었네요. 네.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조정 시마다 비중을 확대를 해나가는 전략이 은행주에 있어서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은행업종 1위 하나증권의 최정욱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